65세인데 아직도 20대 체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고요? 오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인공은 바로 제 옆집에 사시는 김영호 할아버지입니다. 65세 나이에 매일 아침 OKM을 뛰고 주말엔 손자와 축구를 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그분이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도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을까? 잠시만요.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건강한 노화의 비밀을 총 6개의 챕터로 나누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또 운동하라고? 건강에 좋은 음식 먹으라고? 아니요, 오늘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허투루 쓰게 하지 않을게요. 정말 효과가 있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용적인 비법들만 엄선했습니다. 특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제가 10년간의 연구와 수백 명의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노화 방지의 황금 공식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 하나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생물학적 나이를 5살이나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건강한 노화를 위한 특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편안히 앉으셔서 메모할 준비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챕터 1 신체 활력을 유지하는 운동법.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관절은 뻣뻣해지기 쉽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적절한 운동으로 이런 변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의 중요성. 더 이상 근육이 붙지 않는 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오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90세 노인도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문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50대 이후에는 매년 약 1에서 2%의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10년이면 최대 20%가 사라지는 셈이죠.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62세이신 어머니는 5년 전만 해도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하신 후 지금은 손주를 번쩍 안아들 수 있을 만큼 달라지셨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셨냐고요?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의자 스쿼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10회씩 3세트 하세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TV 광고 시간에 할 수 있어요. 벽 팔굽혀펴기. 일반 팔굽혀펴기가 어렵다면 벽에 기대어 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세요. 벽에서 약 60cm 떨어져 서서 벽을 향해 팔굽혀펴기를 하는 겁니다. 10회씩 3세트가 목표입니다. 생활 속 덤벨 운동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500ml 생수병이나 캔 음료를 들고 2두바근 운동을, 쌀 1kg 봉지로 3두바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발목 근력 운동. 앉아서 발목에 수건을 걸고 발로 당기기. 이 간단한 운동이 발목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높여 낙상 위험을 30%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운동은 일주일에 2-3회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육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휴식할 때 강해지거든요. 유연성과 균형 운동. 유연성과 균형은 낙상 예방에 중요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이 좋지만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10분 전신 스트레칭하기. TV 볼 때 한 발로 서 있기 연습하기. 필요시 의자를 잡고 매일 아침 목과 어깨 돌리기.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 건강 지키기. 걷기는 가장 접근성 높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걷기가 지루하다면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걷기, 친구나 반려동물과 함께 걷기, 자연 속에서 걷기 숲이나 공원.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생활이 새로운 흡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속적인 신체 활동은 중요합니다. 챕터 2 젊음을 유지하는 식단 관리.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식단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항산화 식품의 힘. 항산화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뭐가 어떻게 좋은 건가요? 많은 분들이 가지는 의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자유라디칼이라는 불안정한 분자들이 생성됩니다. 이들은 우리 세포를 공격해 노화를 촉진하는데 마치 철이 녹슬거나 사과가 갈변하는 것과 같은 산화 과정이에요. 항산화제는 이런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우리 몸의 수호자입니다. 제가 만난 한 72세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피부 관리를 위해 비싼 화장품을 사용했지만 식단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간 항산화 식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나서 피부과 의사가 뭐 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달라지셨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슈퍼푸드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컬러풀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아사이베리 등 진한 색을 가진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 줌 30g의 블루베리가 뇌 나이를 2.5년이나 젊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녹차와 다크 초콜릿.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과 다크 초콜릿의 플라바놀은 심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합니다. 하루 2잔의 녹차는 심장병 위험을 20%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것을 하루에 작은 조각 약 20g만 드세요.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 무지개를 먹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간 토마토, 주황색 당근, 노란 피망, 초록 시금치, 보라 양배추.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제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E는 피부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줌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향신료의 놀라운 효과. 생강, 시망, 강황, 터메릭, 계피 같은 향신료들도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시망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아요. 그럼 항산화 보충제는 어떤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충제보다는 실제 음식을 통해 섭취할 때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음식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함께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를 목표로 하세요. 좋은 단백질 공급원. 생선, 닭가슴살, 두부, 계란, 저지방 유제품, 콩류, 렌틸콩, 견과류와 씨앗류, 장내 미생물 균형 유지하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이 전반적인 건강과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 발효식품 섭취. 김치, 요구르트, 된장. 다양한 식이섬유 섭취.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 양파, 마늘, 바나나. 수분 섭취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8잔 물을 목표로 하세요.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식사와 함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챕터 3 뇌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하기. 우리 뇌도 근육처럼 사용해야 건강합니다. Use it or lose it.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도전.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신경가소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즉, 새로운 신경 연결을 계속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7세에 피아노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김 선생님은 3년 후 뇌 MRI 검사에서 의사가 놀랄 정도로 뇌에 활성화된 영역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50대의 평균 점수를 기록했죠. 여러분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도전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뇌에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에든버러 대학 연구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이 평균 4.5년 지연된다고 합니다. 시작하기 어렵다고요? 하루에 5분, 듀오링고 같은 앱으로 시작해보세요. 저도 60세에 일본어를 시작해서 지금 간단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악기 연주하기. 음악 연주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특히 피아노나 기타처럼 양손을 사용하는 악기가 효과적이에요. 난 음치라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유튜브에서 성인 초보자를 위한 악기 레슨을 찾아보세요. 놀랍도록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공예 뜨개질, 목공예, 도자기, 종이접기 같은 세밀한 손동작을 요구하는 활동은 뇌와 손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런 활동은 집중력과 소근육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취감도 줍니다. 동네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를 찾아볼 수 있어요. 전략 게임과 퍼즐 바둑, 체스, 수도쿠, 크로스워드 퍼즐 같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게임은 전두엽을 자극합니다. 스마트폰에도 훌륭한 두뇌 게임 앱이 많이 있어요. 하루 15분만 투자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루트 탐험하기. 매일 같은 길로 다니시나요? 가끔은 새로운 길로 산책해보세요. GPS 없이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공간 지각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이 도시의 모든 길을 외워야 하는 훈련을 받는데 이들의 해마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실제로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나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인지 예비력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마치 뇌의 저축 통장과 같아서 나중에 인지 기능이 감소하더라도 이 예비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조언은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며 하는 활동보다 재미있게 하는 활동이 뇌에 더 좋답니다. 독서의 놀라운 효과. 정기적인 독서는 치매 위험을 32%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 사람들과의 교류는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질의 수면. 수면 중에 뇌는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좋은 수면 습관. 규칙적인 취침 시간 유지하기.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기. 취침 1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 스마트폰, 태블릿 피하기.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기. 챕터 4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조기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는 텔로미어 염색체 끝부분을 짧게 만들어 세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의 효과. 5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하기. 걸으면서 하는 명상 시도해보기. 마음챙김 앱 활용하기. 감사 습관 기르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은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취미 활동의 중요성. 즐거움을 주는 취미 활동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나 색칠하기, 요리나 베이킹, 음악 감상이나 연주. 웃음의 힘. 웃음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입니다. 코미디 영화 보기, 유머 책 읽기, 재미있는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를 통해 더 많이 웃는 생활을 해보세요. 챕터 5 수면과 휴식의 과학. 수면은 우리 몸과 뇌가 회복하는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하지만 여전히 양질의 수면이 중요합니다.
노년기 수면 패턴 이해하기. 나이가 들면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밤에 자주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수면의 질을 높이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수면 환경 최적화하기. 좋은 수면 환경 만들기.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기. 빛과 소음 차단하기.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 사용하기. 침실은 수면과 휴식만을 위한 공간으로 유지하기. 수면 루틴 만들기. 일관된 수면 루틴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취침 전 따뜻한 차나 우유 마시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로 마무리하기. 휴대폰은 침실 밖에 두기. 낮잠의 현명한 활용. 15분에서 20분의 짧은 낮잠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챕터 6 삶의 목적과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건강한 노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찾기. 은퇴 후에도 목적의식은 중요합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7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시작하기. 멘토링이나 지식 공유하기. 오랫동안 미뤄둔 꿈 이루기. 취미를 전문성으로 발전시키기. 사회적 관계망 유지하기.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주 1회 이상 가족이나 친구와 만나기.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참여하기. 온라인 소통도 적극 활용하기.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기. 감정 표현과 소통. 나이가 들어도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일기 쓰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 구하기. 세대 간 연결의 가치.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손주나 어린 친척들과 시간 보내기. 젊은 세대에게 경험과 지혜 나누기. 젊은 세대로부터 새로운 기술 배우기. 마무리. 여러분, 드디어 제가 약속드렸던 노화 방지의 황금 공식을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사실 딱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6가지 핵심 영역을 모두 조금씩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황금 공식입니다. 아니, 그게 다라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10년간 연구해온 결과 가장 건강하게 나이 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극단적인 한 가지가 아니라 적당한 여러 가지였습니다. 운동, 식단, 뇌 건강, 스트레스 관리, 수면, 그리고 삶의 목적과 사회적 연결. 이 모든 영역에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비결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영상 시작에 말씀드렸던 김영호 할아버지의 비결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고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명상에 매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매일 20분 걷기, 일주일에 3번 간단한 근력 운동, 식사할 때 채소한 접시 더 먹기, 자기 전 10분 독서, 주 2회 친구들과 만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셨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3주간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팁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댓글 중 몇 개를 선정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운동법에 대한 특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운동법도 준비했으니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화는 경쟁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의 나를 축하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